안녕하세요. 우리 영춘면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가까운 분들이 또 이쪽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제천 단양 국회의원 선거구에 기호 6번으로 나온 이근규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춘면을 생각하면 먼저 가슴부터 두근거립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처음으로 국회의원 나왔을 때에, 그때가 2000년도인데요. 처음으로 국회의원 나왔을 때 앞뒤 모르고 영춘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 골목골목 다닐 때 저에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정말 가족처럼 대해준 곳이 바로 영춘면이었었어요. 영춘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참 고생이 많다고 멀리 찾아온 저에게 의풍에서부터 저 옆에 남천, 또 상리, 하리, 하다못해 오사리까지 많은 분들이 제가 가서 뵙기만 하면 아유 젊은 녀석이 이 먼 길까지 와서 고생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어요. 감사드려요. 정말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국회의원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장을 한번 했었는데, 제천 시장을 하면서도 영춘에 온달 축제가 있다거나 또 소백산에 철축제가 있다거나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옆에 있는 시장으로서 같이 응원하고 함께 참여했습니다. 다만 열심히 많이 오지는 못했어요. 이게 남의 또 시군까지 많이 다니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오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슴속에는 영춘면, 소백산 자락, 영춘강이 굽어 흐르는 이 영춘면에 대한 저 가슴의 추억과 사랑의 마음은 오래도록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먼저 고백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거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춘면이 예전에 수해가 났을 때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던 지역이잖아요. 또 영춘면을 지켜가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고 또 어렵고 또 불이익이 많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춘면을 잘 지켜가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에게 무언가 제가 할 수 있는 보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범이 돌아보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마을마다 경로당마다 마을회관마다 이장님도 만나고 또 노인회장님 뵙고 마을 주민들 쭉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대화를 해보니까 영춘을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제가 단단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제 나름대로의 입장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춘은 서울에서나 부산에서나 아니면 다른 대도시에서 찾아오기에는 좀 먼 곳입니다. 여러 가지 도로 교통망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좀 멀어요. 그렇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은 여기가 멀어서 중부 내륙의 오지 마을이었던 건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4월이 되면 요 의풍 쪽에 마구령 터널이 뚫립니다. 마구령 터널이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이제 준공식만 남겨두고 있어요. 이 마구령 터널은 그동안 영춘과 경상북도를 연결하는 그러한 도로나 그러한 교통이 불편했던 것을 극복해내는, 또 문경 예천 지역이 경상북도의 이제 도청 소재지로서 경상북도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곳과 연결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마구령 터널이 뚫리면 적어도 대구에서, 경북에서, 부산에서, 울산에서 강원도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단양 영춘을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터널을 통과해서 오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접근성이 해결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회장을 여러 번 했는데, 오랫동안 했는데, 평택에서 저 삼척까지 안중까지 가는 동서고속도로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게 평택항에서 제천까지는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에서 제천까지 60분 거리예요. 그 제천 IC까지 오는 그 고속도로가 영월로 해서 삼척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 공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제천시장 시절에도 끊임없이 정부와 협의를 했고 지금 잘 진행돼서 이 공사가 곧 시작될 수 있게 국가도로교통이 이제 확충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일로 지나가면서 그 IC 인터체인지라고 하죠. 고속도로를 드나드는 그 나들목이 유암리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영춘 유암리에. 이 영춘 유암리까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연결시키도록 노력한 분들은 영춘 면민들이세요. 영춘 면민들이 끊임없이 저에게도 얘기하셨고 국회의원에도 얘기했고 정부에도 얘기해서 고속도로를 적어도 이 영춘면 쪽으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또 공로하신 분들은 구인사예요. 구인사에 있는 많은 신도들과 많은 큰 스님들께서 노력을 해서 드디어 이 동서고속도로가 영춘을 통과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암리에 고속도로 드나드는 IC가 생겨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거에 도시가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했나요? 강이 있었어야 돼요.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했어요. 왜? 뗏목이나 배를 타고 큰 물류가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랬죠. 지금은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도로 중에서도 어떤 도로가 있어야 되느냐?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잘 아시는 충청북도 음성 얼마나 촌동네였습니까? 근데 거기에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중부고속도로 음성 IC가 생기면서 음성이 충청북도에서 굉장히 발전한 도시로 갔고 결국은 혁신도시까지 글러오게 됐어요. 이러한 점을 미뤄보았을 때 그동안 오지마을이었던 영춘면이 이제는 동서고속도로에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이 남쪽으로는 마구령 터널이 연결되면서 이 영춘면은 이제 새롭게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영춘면 일대를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발전시키지 못하면 더 낙후하게 되는 거예요. 더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영춘면의 아름다운 풍광,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영춘 면민들의 성실하고 선량하고 착한 이런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기업의 연수원을, 리조트형 연수원을 이 영춘면에 유치해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의 연수원이 들어오면 평상시에는 그 회사의 연수원으로 쓰기도 하지만 그 연수원이 비는 날을 잘 찾아서 지역 주민들, 지역의 관광객들, 다양한 분들이 함께 쓰는 개방형 그런 리조트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에 우리 영춘 지역에 있는 특수한 농산물들, 영춘 지역에 생산하는 농산물들, 고추, 마늘, 또 다양한 생산물들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좋은 매장도 만들 수 있게 되고 또 영춘면에 지내고 계시는 주민들 중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 대기업 연수원에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영춘면의 자랑 우리 노인회 분회장님 사모님께서 저쪽으로 식사하러 오셨군요. 이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춘 면민들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젊은 청년들도 굳이 영춘면을 떠나가지 않고도 이 지역에서 대기업에 관련된 일자리를 통해서 꿈을 키워가고 이곳에서 아이 낳고 자라면서 이 지역을 더 발전시키는 주역으로서 성장해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춘 면민 여러분, 저 이근규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는 잘 아실 겁니다. 제천에서 제천 세명대학교 이전하려고 했을 때도 세명대학교 분교를 하남에 설치해서 세명대학이 수도권으로 옮겨가려고 할 때도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막아냈습니다. 매포 영천리에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이것도 역시 막아냈습니다. 가곡면 여천리에 자원순환 특화단지를 정부에서 강제로 밀어붙이려고 했을 때도 그 주민들의 뜻에 맞춰서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제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의 힘으로 한 거죠. 그러나
이 영춘에서 벌어질 앞으로의 새로운 변화를 제 혼자 힘으로는 못합니다. 저에게 한 분 한 분이 영춘 면민들은 이근규는 혹시 부족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근규와 함께 영춘의 100년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와 결단으로 저에게 한 표 한 표 보태주시면 그 힘으로 제가 일을 해내겠습니다. 영춘 면민 여러분, 이건 큰 사업이죠. 근데 또 작은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여기서 농사 짓고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농산물 가격은 천차만별이고 별로 그렇게 큰 소득도 안 되는데 생산 단가가 너무 올라가서 참 고생이고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제천에서는 농자재 가격 반값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10억을 편성해서 농자재 반값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천에는 30억에서 50억 이상 예산을 확대하겠다라고 제가 공약을 했고요. 단양은 아직 그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단양군 농민들에게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을 진행하도록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춘에서 살다가 보면 내 차를 가진 분도 계시지만 차가 없어서 제천을 나가서 병원에 물리치료를 가거나 약을 타러 가기 위해서 진단서를 끊으러 가거나 또는 가끔 다른 일 때문에 나가려고 할 때 차비도 때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제천 시내에 나가서 버스 갈아타다 보면 그것도 또 부담되는 거예요. 그 돈이 몇천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한 달에 계속 쓰다 보면 큰 돈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여긴 청소년은 많지 않지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시내버스 교통요금을 무료로 진행하겠다. 시내버스 교통요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 시내버스 요금을 제공하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유, 이 사람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로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그리고 예산 담당하는 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서울에서는 1000만 명이 사는 서울에서는, 1000만 명 도시인 서울에서는 65세 이상 넘은 분들에게 지하철을 공짜로 타게 되려고 하고 있어요. 지하철 공짜로 타는 게 서울 시내만이 아니고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을 타면 천안까지도 공짜요, 인천까지도 공짜요, 수원까지도 공짜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영춘, 단양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로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까우면 여기다 지하철을 놔줘.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도 이 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의 주인으로서 대접받고 나의 권리를 지켜야 될 그런 자격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시내 교통비, 버스비 무료로 진행할 것을 꼭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교통복지라고 합니다. 교통복지. 다리가 아파서, 무릎굽이 아파서 짐을 많이 들고 있어서 차 타기 어려운 분들에게 그나마 차비라도 무료로 해서 이동성을, 움직이는 것을 자유롭게 해드리자라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제천에도 그렇게 할 것으로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요즘 우리 어르신들 코로나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몸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 많고 아무리 많은 주변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내 몸 건강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천하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마지막 가는 길은 병원에서 쓸쓸하고 힘들게 오랫동안 병원에서 제대로 지내지도 못하다가 가시는 거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건강을 중요하다는 것을 코로나를 겪으면서 겪었는데 그 건강 중에서 요즘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게 또 하나가 생겼어요. 대상포진이에요. 이 대상포진이라는 놈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우리 다 그 대상포진균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보균자들이에요. 그런데 내 몸이 건강할 때는 잘 안 나타나요.
감기도 그렇잖아요. 감기균이 들어와도 건강한 사람들은 그 감기를 이겨내잖아요. 대상포진도 마찬가지. 대상포진이 내 몸에 들어와 있는데 50세가 넘어가면, 나이 50이 넘어가면 면역력과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차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 때에 대상포진이 딱 걸리는 게요. 걸리면은 온몸에 대상포진이 퍼져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달, 1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즐겁게 신나게 살아도 지금 힘든 세상인데 들어눕기도 힘들고 돌아눕기도 힘들고 앉아있기도 힘들게 대상포진 걸려서 집에서 병원에서 고생하다 보면 지역에 나와서 짜장면도 못 사먹고 밥도 못 사먹고 차도 못 사먹기 때문에 지역 경기도 그만큼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50세 이상 주민들에게 대상포진을 무료로 접종해드리자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공약을 아예 했습니다. 나중에 며칠 있으면 제 공약집과 공보가 다 집으로 배달이 될 텐데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50세 이상 주민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큰 돈 안 들어요. 1인당 혼자 쓰려고 그러면 한 2~30만 원 정도 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지만 국가에서 전 주민에게 대상포진, 특히 단양군민, 제천 시민들에게 하는 그 예산은 크지 않아요. 오히려 건강보험 돈 들어가고 경기가 안 좋아서 지역 경기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경제적이고 더 효과적인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주민들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영춘은 아직 어린 학생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초중학교가 있잖아요. 또 소백산에도 또 소백산 중학교가 있잖아요. 저는 어린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십니까? 잘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내 손주들에게 용돈 한번 주려고 정말 봄에 쓴바귀 봄나물 산에서 캐다가 시장통에 가서 팔아서 몇 푼 되지 않는 돈 벌어서 꼬이춤에 넣어놨다가 손주들 놀러 오면은 용돈 주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꿈을 좀 심어주고 싶어요. 영춘면에서 자라는 어린 학생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한 번쯤 자기가 가고 싶은 전 세계의 어느 나라든 해외에 연수를 좀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춘면에서 자라가고 있는, 단양군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이탈리아든 스페인이든 네덜란드든 어디든 자기가 가고 싶고 자기가 관심 있는 나라에 짧게는 일주일, 보름, 한 달 가서 무료로 해외 연수를 보내줘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춘에서 나고 자라서 저 소백산의 기운과 영춘 강의 이런 담대함을 배워가고 이 자연의 호연지기 속에서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를 향해서 경쟁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학생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겁니다. 우리들의 아들, 딸, 우리들의 손자, 손녀에게 글로벌 영역을, 전 세계를 향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젊은 청년들이 아이들을 영춘에서 키우면서도 더 잘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마련되고 그것을 통해서 영춘의 젊은 분위기가, 젊은 문화가 점점 생겨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에게 작은 일 같지만 전 세계를 향해서 꿈꿀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무료 해외 연수를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근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아, 관심은 좀 가는데 저거 진짜 이근규 해낼 수 있을까? 해내는 건 둘째 치고, 저놈이 당선이 되어야 저 일을 할 텐데 당선은 될 수 있을까? 기호가 6번인데 걱정이 많으시죠? 예, 이해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영춘면에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저는 이깁니다. 25년 동안 제천 단양을 발이 부르트도록 제 손바닥이 발바닥 되도록 쫓아다니면서 주민들과 함께 살아온 접니다. 정당도 놓쳤고 기호도 6번이지만 이근규의 삶과 이근규와 함께 있었던 그 25년간의 세월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근규의 진심, 이근규의 진실을 우리 주민들은 알아주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양 국민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분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만 영춘면에서 저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조금만 더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영춘면 덕분에 국회의원이 당선된 사람으로 우뚝 서서 영춘면에 새로운 100년의 변화를 만들어줄 그러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일꾼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들의 머슴입니다. 왕머슴이죠.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우리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머슴입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일할 수 있는 월급을 주고 부려먹는 머슴입니다. 시장, 군수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들의 머슴이에요. 부르기는 시장님, 군수님 이렇게 부를지 몰라도 사실은 김머슴, 이머슴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정말 일 잘하는 머슴을 뽑아놔야 농사라도 같이 잘 짓고 집안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들의 옛날의 머슴을 고르던 시절을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일을 못하는데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놈인데 당이 마음에 든다고 학교 동창이라고 집안이라고 막 뽑아놓으면 집안 그 농사하고 뭐고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일할 줄 아는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뭔지 아는 놈을 뽑아놔야 서울에 가서 대통령과도 싸우고 국무총리도 설득하고 장관도 야단쳐가면서 단양과 영춘을 위해서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이근규에게 마당발 이근규에게 정말 영춘면의 면민들의 머슴으로서 일꾼으로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저에게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렇게 해서 25년간 우리와 함께 했던 이근규가 저렇게 일을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저렇게 우리에게 쫓아다녔구나 라는 것을 한 번쯤 확인해 드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근규가 요번에 돈은 없고 조직도 약하고 비록 당도 약해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할 진짜 국회의원은 이근규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저에게 한번 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만만히 부려먹을 수 있는 영춘면의 머슴 국회의원 이근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근규 뽑으면